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심야 배송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야 배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 직장인 분들이 낮에 퇴근해서 저녁 시간에 잠깐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보통 시간대는 출근 시간은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출근을 해서 기존의 주간에 있는 가격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단가는 한 300원 정도 업단가 주고요. 주간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쉽습니다. 보통 이제 주간에는 비밀번호를 무조건 열고 들어가서 현관에 보관을 해주는 어떤 시스템인데, 심야 같은 경우에는 공동현관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보관하고 거기서 사진 찍어서 송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장점은 차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깨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노크를 절대 금지한다. 두 번째, 전화를 절대 금지한다. 혹시라도 그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궁금할 경우에는 단톡방을 이용해서 물어보면 저희 이제 담당자 스태프분들이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서로 아는 유저분들끼리 공유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모르는 경우에는 보통 공용 현관에 보관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매니저분들은 얘기를 하십니다. 매뉴얼상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벌써 한 50명 정도가 온 것 같아요. 앞에 차들을 보면 저기 앞에 보이시죠? 불빛, 첫 번째 불빛 저쪽에, 저 앞쪽으로부터 저 앞쪽 공장까지 줄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인기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도전을 해볼 건데, 간단한 방법을 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준비물 마찬가지로 프레쉬, 그리고 매직, 장갑, 그리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뭐 보온 잠바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저희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차 시간이 아직 안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톡방에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전날, 그러니까 전날 1시에 공지가 올라오면은 그 공지 글을 보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글은 카톡 URL을 통해서 서식, 섭외를 통해서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출근 가능 여부, 그리고 몇 개까지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서 보내게 되면 다음날 4시에서 5시 사이에, 오후죠. 그때 이제 확정 카톡이 본인한테 날라옵니다. 그 카톡 내용에 보면 입차 시간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그 2차 시간에 준수해서, 또는 공지방에 뭐 좀 더 빨리 출근해라 라는 공지가 있으면 그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저희도 한번 기다렸다가, 앞에 한 50대 정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50대 정도 기다렸다가 입차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물건을 수령 후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출근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11시부터 11시 20분 사이에 카톡방을 통해서 이름과 그 다음에 닉네임, 그 다음에 출근 시간 등을 보고해서 운영자분들이 볼 수 있게 보고를 한 후에 출근을 반드시 그 시간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노쇼는 말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약속을 파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근 보고를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입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56분이고요. 대기줄이 거의 끝나서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여기는 번역이 랜덤이에요. 심야는. 그래서 랜덤으로 종이를 주거든요. 종이를 보고 자기가 어디를 갈지 그 롤테이너 가서 그 롤테이너에 있는 내용물을 차에다가 적재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컨테이너 가서 보고를 하고 갑니다. 몇 개 수령해서 스캐너 몇 개 했고 지금 출발합니다. 근데 심야나 새벽은 보고가 없습니다. 입차 보고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출차 때는 스캔만 하고 바로 현장으로 바로 곧장 갑니다. 이제
지금 순번은 3명 남았거든요. 3명 뒤에 제가 이제 순번 대기표 받아서 오늘 어디 갈지 확인하고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한 뒤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어디 갈지 아마 의정부 쪽이 선택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서울 쪽 권역을 전담해서 많이 가는데 저녁 같은 경우에는 좀 피곤하기도 해서 무정부 권역을 좀 많이 선호합니다. 가까운 데 갔다가 얼른 쉬고 싶어 가지고 지금 이제 12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대기 차량은 2대 남았습니다. 순번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긴장돼요. 이제 과연 어디가 배정될지, 오늘은 꿀단지일지 아니면은 등산을 해야 될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주간에는 어디 가는지 미리 사전에 안내서가 오거든요. 야간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랜덤이에요. 랜덤. 자, 보이시죠? 314 의정부입니다. 지금 이제 물량을 받았고요. 오늘 수량은 55개입니다. 지역은 의정부 신곡동 일대의 집원과 아파트 섞여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건데, 일단 어플에 목록을 띄우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지도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지도 항목에 원하는 항목을 먼저 체크하고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길찾기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비게이션을 연동할 거냐 이런 멘트가 뜨거든요. 그때 이제 네이버 지도, 미리 설치해둔 네이버 지도로 연동을 시키면 항시 네이버 지도로 가거든요. 네이버 지도의 장점이 바로 집원을 찾기 쉽다는 겁니다. 위성으로 바로 현재 위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집원 찾아가기에는 아주 일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해서 여태까지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가끔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있어서 뭐가 있냐면 어플과 그 다음에 현재 실제 지도상의 위치가 조금 틀려서 위치가 안 맞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거는 이제 한 번씩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문제있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동선을 미리 제가 사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잠시 후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경로를 먼저 머릿속으로 그리고 지도 어플을 킨 다음에 확대를 해서 어디부터 갈지 노선을 먼저 짭니다. 그리고 해당 노선에 물건이 큰 곳이 있다면 그곳을 먼저 집어도 되고, 아니면 지그재그 또는 동그랗게 또는 뭐 일자로 이렇게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림이 거의 대부분 이제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갈지. 보통 저는 제가 해봤을 때 지그재그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가로로 왔다 갔다 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그재그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동그라미 치면서 원을 그리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일자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셋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림을 지도 어플을 켜서 먼저 어플을 띄워봐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어떤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선을 짜서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알맞는 방법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가까이 보이시죠? 보이는 화면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거의 밀집이잖아요. 이런 건 이제 지그재그 또는 동그라미로 치는 거거든요. 맨 위에가 먼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먼저 공략을 아래쪽을 먼저
여기 위에 아래쪽을 먼저 공략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목록은 55개 떴고요. 55개를 현재 시간 12시 54분 출차합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서 오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어떤 형식으로 물건을 배송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야운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리고 좌우측을 잘 살피고 천천히 운전하고, 안전띠는 잠시 후 항시 매고 우회전입니다. 신호는 항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경찰 아저씨가 언제 어느 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할 때는 안전운전과 방어운전, 그리고 보고 귀로 듣고 천천히 가는 게 가장 약 중요하다고 300m 앞 생각합니다. 독다위 교차로에서 구암 IC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배송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집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성을 켜고 맵을 열고 번지수를 한 번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이는 골목이 굉장히 좁죠. 보시다시피 뒤쪽도 그렇고, 주차를 보면은 다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면으로. 이런 거는 100이면 108, 100중 돌릴 데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차들의 방향이 다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 진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웬만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차를 입구에 대놓고 걸어가는 게 핵심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올라가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고로 올라갔다가 후진으로 다시 내려와야 한다는 그런 개 같은 소리죠.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건 번지수는 이쪽은 짝수, 이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고요, 왼쪽은 홀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갈 번지가 54-8번지 1층 안쪽. 54-8번지 54-8번지 1층 안쪽. 문 열려있다고 하니까 1층에 안쪽 건물 54-8번지 54-8번지. 이렇게 해서 배송 처리를 합니다. 문 앞에 두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가 걸어가는 방향에서 번지수를 찾을 때는 홀수가 어디냐, 짝수가 어디냐, 그리고 도로명으로 몇 번 길이냐,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걸어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보면 짝수, 왼쪽은 홀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빌라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건데요. 이번에 빌라는 번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아래 하단에 고객의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중앙현관 비밀번호를 체크해놨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거의 나와 있습니다. 왜냐? 본인이 물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중앙현관에 배송을 하면 되거든요. 중앙현관 배송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하단에 일단 어플 보여드릴게요. 공용현관 쿠팡맨 직접 입력.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현재 위치에서 두 빌라가 하나 둘, 이게 몇 동이냐, 다동, 여기 다동, 가나다, 여기가 몇 동이지? 또 빌라. 또 빌라인가? 또 빌라. 번지수가 또 빌라. 공간 현관문이 열립니다. 갓송에 땡땡땡땡. 자, 해당과 같이 비밀번호 기재해 둔 것은 당연히 열고 올라가서 고객님 댁 문 앞에 놓고 사진을 발송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 없고요. 혹시 안 나와 있는 건 중앙현관에다가 하시면 돼요. 문 앞에 놓고 투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진을 찍어서 호수가 보이게, 그리고 고객님한테 전송. 자, 얼른 내려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그냥 두고 번지수를 먼저 돌리거든요. 번지수가 좀 찾기가 애매하고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먼저 돌려주는 게 마음이 시원합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나중에 꼬여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먼저 쳐주는 게 상책이죠. 다시 밖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돌리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지 게시판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플러스 친구 또는 공지 게시판 물어보면 운영자들이 어떻게 진행하라고 대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혹시 난감한 경우나 번지가 좀 아래아래한 경우는 배송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경우에 번지가 맞는가, 그리고 고객님이 요청한 포인트 부분이 맞는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심야 배송은 무조건 문 앞에 배송합니다. 다른데 뭐 우체통에 넣거나 아니면 택배함에 넣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선택 항목이 2개밖에 없거든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오히려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단순하기 때문에 좀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배송권이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18분이고요 오늘 배송 건수는 총 55건, 오늘 단가는 개당 1,400원. 총 수익은 77,000원.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수익 대비 심야랑 어저께 저희가 했던 게 새벽 배송이거든요. 새벽 배송이랑 비교해보면 조금 더 수량이 많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구 방문 수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많은 가구 수를 방문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가구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거. 그리고 해보니까 아파트 단지를 맡아서 하면서 띄엄띄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한 집에 뭐 3개, 4개, 5개짜리 걸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번지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홀수적수 개념 알아가지고 찾아가는 방법이 외우면 번지수로 가는 게 훨씬 속도도 빠르고 배달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처리 능력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생산성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효율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 대비 효율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7만원 4시간 시간당 벌어들인 수익은 나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이쁘게 자, 이로써 오늘 모든 배달 항목을 완료했고요. 42가구 방문 55기부터 쉽지 않았어요. 가구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간배송이 제가 오늘 140개 정도 했거든요. 주간에 145개, 심야에 55개까지 했으니까 총 오늘 200개, 단가가 1,400원, 주간은 1,500원이었습니다. 총 벌어들인 수익금은 대략 한 30만원 정도, 오늘 보너스 있었거든요. 만원, 30만원 정도, 조금 넘네요. 32만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 심야가 메리트가 좀 있네요. 가격이 비싸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배송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바랍니다. 시간이 4시 27분입니다. 모두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하는 예상 시간은 한 10분 정도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업무에 어떤 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선 첫 번째, 비밀번호가 대체적으로 적혀 있더라. 두 번째, 적혀 있지 않더라도 공동연관에 놓고 어플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면 되더라. 셋째, 차가 막히지 않아서 이동성이 편리함, 기동성은 굉장히 좀 용이하더라. 그리고 넷째, 가격이 조금 단가가 비싸니까 수량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금액은 상당수 이제 재미를 볼 수 있는 조건은 되더라. 수량을 보통 50개 이상은 들고 나와야 어떤 효과나 어떤 벌어들인 수익 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야 배송과 새벽 배송을 비교해 보자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아요. 금액이 한 600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한데요. 결과만 놓고 보자면 우선 심야 택배가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수량이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우선 수량이 나옵니다. 50개 이상을 주니까 주간 배송처럼. 그래서 아무래도 수익 면에서는 심야 택배가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시간으로 봤을 때 아마 11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11시부터 4시까지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요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부담되지 않은 범위는 2시까지 풀잠 자고 새벽 배송을 하는 게 아무래도 금액은 조금 덜 벌더라도 효과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주간 택배랑 비교해 봐서도 뭐 수익이 그렇게 꿀리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 비용이 또 비싸니까 그만큼 소득면에서는 효율이 주간이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조건이 아무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쿠팡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잘 따져보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주간, 심야, 야간 세 가지를 모두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는 주간하고 조금 어울립니다. 아무튼 주간이 아무래도 잘 보이고, 그리고 뭐 배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뭔가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니까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단 이제 제가 3월부터 이제 본업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야간 업무에 심야가 아닌 새벽 배송에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자기는 어느 것에 맞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진행해봤던 느낌을 토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당일 배송을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당일 배송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뭐 금액은 어느 정도 벌리는지 도전해 볼 텐데요. 당일 배송, 솔직히 말하면 당일 배송은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상급이고요. 범위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많이 넓어요, 움직이는 범위가. 그래서 키로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좋지는 않다라고 했거든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그닥 제 스타일과는 좀 맞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한번 그것도 리뷰를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코스가 이제 각 지역마다 틀린데 A급이 있고요. 정말 진짜 막 욕 나오는 코스가 있어요. 이건 진짜 못 가겠다, 이거를 뭐 1,000원 받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들을 만한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양주 캠프의 대표적인 코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가 담당자님한테 강제로 좀 배정을 해달라고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번 가봤거든요. 와, 진짜 거기는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생필품을 시키는데 물, 세제 이런 걸 많이 시키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산을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형이 45도 각도예요, 보통. 아니, 이렇게 하늘 보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찾아가는 거는 저도 이제 도가 터가지고 자신 있는데, 문제는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 또 한 가지, 제 차가 또 중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길이 좁아서 기동성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런 좁은 골목은. 그래서 중간에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 차가 넘어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차가 막 뒤집어질 그럴 정도로 막 진짜. 아무튼 제가 한 두 번 갔을 때는 학을 졌고요. 3번 갔을 때는 좀 괜찮네. 4번 갔을 때는 차 끌고 가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느끼는 곳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런 에피소드도 소재를 달아가지고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봐서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